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수열 극한의 비교 정리와 조임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렴 발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대수 성질 5가지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가정이 수렴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형태들은 판정을, 사실 수렴 발산을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이렇게 해왔어요. 요거 한번 필기를 좀 해주세요. 수렴 발산이 판정이 가능한 거라고 발산 판정이 불가능한 거를 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K, 이제 물론 K는 상수라고 합시다. K가 상수. K가 상수일 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0으로 수렴하겠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0으로 수렴할 건데, 얘는 페이지 23쪽에 오늘 풀 문제 4번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비 수열에서 R의 n승이 그 0으로 수렴한다라는 그 이야기도 요거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증명을 오늘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무한대꼴, 요것도 21쪽에 쪽나게 쪽 보시면 요건가요? 그죠? 여기에 보이죠? 양수일 때만 이야기했는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무한대임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k가 양수면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k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특히 k가 양수일 때는 쪽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프로필로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은 여러분들 뭐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얘도 곱하기니까 더더욱 무한대로 갈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디로 갈까요?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렴 발산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꼴이고, 지금 세 가지, 아래 세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제 1번, 20쪽의 예제 1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꼴은 수렴을 하지만, 보면 예제 3번에 2번 이런 꼴 있죠.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지 않습니까? 얘는 실제로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라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뭐 근호가 있어서 합차를 써가지고 수렴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는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이시죠? 그렇지만 또 예제 3번의 가로 1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꼴도 그렇지만 얘는 실제로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함부로 판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제가 바로 보시면 알다시피. 일단 무한대 곱하기 0 꼴인데요. n 곱하기 0이라는 수열을 생각해 보시면 n은 무한대로 가고 0은 0으로 그냥 수렴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그 극한의 대수적 성질을 마음대로 못 쓴다 했어요. 한 놈이 발산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얘가 0 수열이잖아요. 어디로 수렴해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하죠. 얘 역시도 n분의 1은 수렴을 하지만 n이라는 것은 무한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이렇게 리미트를 쪼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정의대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1로 가죠. 얘 꼴은 항상 0으로 뭔가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인데, 위에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이라는 녀석은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물론 1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n제곱 곱하기 n분의 1 꼴이라고 하게 되면 n분의 1은 0으로 물론 수렴을 하지만 n제곱이라는 것은 무한으로 발산해버리니까 얘도 대수적 성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소리고, 실제로 얘는 정의대로 써버리면 n이죠. 그죠? n이라는 것은 n을 인파이니트로 보내면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이 이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요 꼴은 항상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시옵사 제가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필기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들을 증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가 숙제를 좀 내드렸죠. 숙제를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지원이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때? 얘가 수렴하면 얘도 각각 수렴해라고 했는데 얘는 이거 뭐 대조성질 쓸 수가 없죠. false죠, false. 그럼 false면은 반드시 반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떤 AN, BN이라는 수열을 찾아내야 되는데 음, 수렴 안 하는 AN, BN을 찾으면 되잖아요. 어떤 거 하나라도 수렴 안 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AN을 N으로 잡고 BN을 마이너스 N으로 잡으면 어때요?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수렴하지가 않죠. 각각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P2면 Q이다. 수렴하면 AN, BN이 수렴한다. 의 명제의 부정이니까 AN, BN이 부정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열 AN, BN을 찾아서 BN을 찾았는데 지금 찾았죠? 어떤 수열을 이렇게 찾아서 AN 더하기 BN은 어떻게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N 더하기 마이너스 N이니까 0이죠. 0 수열은 0으로 수렴을 하지만 하고 그렇지만 AN, BN은 각각 발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말은 아니죠. 부정 명제니까. 그래서 false가 된다는 사실을 발례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발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명제는 여기에 의미가 있었죠. P면 Q이다 말고 이 역명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역은 성립합니까? 다시 말하면 AN, BN이 각각 수렴하면 AN 더하기 BN은 수렴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1번이었나? 1번이죠. 2번. 어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있죠? 2번. 맞습니까? 각각이 수렴하면 더하기도 수렴한다라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역은 2번 명제를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얘도 역은 당연히 성립하죠. AN이 수렴하면 AN 곱하기 AN이 AN 제곱이니까 얘도 몇 번이냐? 3번 빼기고 4번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역은 성립하는데 가른 방향 그러면 성립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부정명제를 만약 false라면 부정명제를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일단 성우는 false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false라는 것은 어떤 수열 AN이 있어가지고 AN 제곱은 수렴하지만 AN 자체는 수렴하지 않는, 즉 발산하는 그러한 반례를 찾으면 될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AN 제곱을 수렴하는데 AN은 발산하게끔 하는 거. 너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대표적인 거 하면 지그재그 수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동하는 거. 대표적인 부호 함수 하나 딱 들고 오면 되겠네요. AN을 마이너스 1에 n스 이런 거 딱 들고 오시면 AN의 제곱이란 것은 마이너스 1이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조건 1, 1, 1로 보정을 해주죠. 실제로 AN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마이너스 1에 n의 제곱이니까 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이라는 상수 수열이니까 물론 당연히 1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AN 자체는 수렴하지 않죠. 발산하니까 부정명제가 true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false. 그 발레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얘도 발레를 각각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너무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발레를 찾는 연습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다양한 예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22쪽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화와 그 다음에 조임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극한에 이제 우리 함수 극한에서도 배웠었는데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서 AN이 알파, BN이 베타로 각각 수렴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순서가 항상 요 관계를 갖게 되면 그 큰 값도 이렇게 그대로 순서를 갖는다라는 얘기고 조임 정리라는 것은 2번인데요. 얘가 조임 정리, 얘가 비교 정리 1번이. 조임 정리라는 것은 이 CN이라는 중간에 있는 녀석이 AN하고 BN 사이에 있는데 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이제 베타로 수렴하는데 이 두 개가 다 같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베타란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같은 값을 수렴하면 중간에 있는 이 CN이라는 녀석은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임 정리입니다. 이 2번 같은 경우는 1번도 물론 중요하지만 1, 2번 진짜 2번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미적분 기본 정리, 예, 소위 말하는 엄청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미분하고 적분은 역관계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진짜 핵심적으로 쓰는 정리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정적분 계산하는 거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우리 뭐 FB 빼기 FA 하는 거 있죠. 걔도 사실 실제 그 증명 과정 보시면 이 조임 정리가 핵심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조임 정리가 함수의 조임 정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엄청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필요하면은 입실론 N 논법 안 쓰고 그냥 조임 정리로 바로바로 끝이 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정리다라고 봐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임 정리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사인 N 한번 고민해봐랬죠. 얘는 실제로 발산하거든요. 근데 사인 N 나누기 N이라는 이러한 수열 같은 경우에 얘도 사실 극한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얘를 이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조임 정리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사인 n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은 사인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얘 분자만 따져보면 1 나누기 n, 그 다음에 얘 분자만 따져보면 마이너스 1분의 n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분명히 이 비교는 명확하고 얘가 여기서 말하는 bn이 오른쪽, an이 왼쪽에 있는 이 녀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의 극한을 보내버리면 우리 아르키미데스 2 때문에 0으로 가고, 얘도 상수 스케일러 곱의 n분의 1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조임 정리로 사실로부터 얘 중간에 있는 이 값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어려운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열도 어디로 수렴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임 정리는 굉장히 좀 많이 쓰인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지금부터 프루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준비하시고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0번이란 걸 먼저 좀 기입을 했습니다. 지금 1번, 2번이 있는데 1번보다 더 전에 설명돼야 될 게 0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0번을 요쪽이나 뭐 요 위에다가 하고 혹은 요런 데다가 먼저 좀 정리를 해두고 갑시다. 0번을 통해서 1번이 정리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0번은 이렇습니다. 비교 정리 1인데요. AN이 0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양항수열, 그러니까 양수열, 모든 항들이 전부 다 0보다 같거나 큰 수열일 때 이 AN이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세요. 게스 추측을 해보시면 이 알파라는 극한값 역시도 어떻게 될 거라는 추측이 됩니까? 자연스럽게도. 그리고 AN이 전부 다 양수예요. 근데 어디론가 수렴은 하죠. 전부 다 양수인데 어디론가 수렴을 해요. 그럼 이 극한값은 당연히 0과 비교해보면 물론 0일 수도 있겠죠. 맞죠?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알파 자체도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귀류법을 한번 씁니다. 그룹을 일단 하고 갈게요. 자, 귀류법. 어떤 그 AN이라는 양항수열이 있어서 AN의 알파로 수렴하면을 하고로 바꾸면 되죠. 하지만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즉 0보다 같거나 크지 않다. 즉 알파라는 극한값이 0보다 작은 그런 AN이 양항수열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류법 쓰게 되면 써볼게요. 부정명제. 부정명제 썼습니다. 기류법으로 가정을 만족하지만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이야기되죠? 생각해볼까요? 우리 또 노트를 한번 또 적어오면 알파가 음수니까 2분의 절대값 알파라는 것은 분명히 양수 맞죠? 그럼 이러한 양수, 얘를 이제 아까 우리 이때까지 했던 입실론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수에 대해서 얘도 양수니까 당연히 가정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부터 이 양수에 의존해 가지고 어떤 n이 있을 거예요. 자연수 n이 존재를 하겠죠. 존재해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얘의 거리, 즉 an과 알파의 거리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2분의 절대값 알파보다 작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n번 이후부터는 이렇게 되게끔 무조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엡실론만 안 쓰더라도 그죠? 정의지 않습니까? 가정을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재밌는 사실이 이 알파의 절대값은 알파 자체가 지금 음인 탓에 절대값을 풀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부두시 한번 풀어보죠. 이게 절대값 풀어보면 절대값 날리면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an-알파가 사이에 있죠. 2분의 절대값 알파 2분의 절대값 알파의 마이너스다.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알파가 지금 음인 탓에 절대값 풀 수 있다고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음수일 때는. 그러면 보세요. 이 마이너스 알파를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이 부등식에만 초점을 두고. 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n이라는 녀석이 알파가 넘어가니까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 알파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넘어가니까 얘랑 붙이면 2분의 알파가 되는데 알파 자체가 지금 가정이 음수니까 얘가 음수 0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n번 이후로부터는 n번 이후의 an들은 전부 다 지금 0보다 작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특히 n이 n일 때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n이 n일 때 보시면 a large n 역시도 지금 n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an이 0보다 작게 됐으니까 a large n 역시도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인데 이것은 지금 모든 an이 지금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사실의 부정명제죠. 이는 an이라는 녀석이 항상 0보다 같다 임의 뭐예요? 모순이죠. 너무 간단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교 정리 첫 번째가 이야기됩니다. n이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 극한 값도 반드시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그럼 얘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1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자, 적어왔습니다.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1번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보이시죠? 각각 이 전체 대가정입니다. an하고 bn의 관계가 bn이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극한값 자체도 비교 정리는 그대로 따라간다. 알파라는 극한값과 베타라는 극한값도 그대로 부등호를 이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것이죠. 얘는 지금 우리 위에서 썼던 0번을 사용할 거예요. 0번 한 번 더 보시면 요거죠. 기억을 하시죠. 이 0번을 활용해서 1번이 프루프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멈춰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보세요. 그렇죠? 이 부등호가 이렇다, 이 부등식이 이렇다는 얘기는 an을 원래 뭐 넘기게 양수다라는 게 정의였잖아요. 우리 고1 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새로운 수열을 생각해 봅시다. an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an 이 관계를 만족하니까 an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0보다 같거나 크다 bn 빼기 an이라는 수열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죠. 맞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bn 빼기 an도 수렴을 할까요? 수렴하죠. 몇 번에 의해서 bn도 지금 가정에서 수렴을 해요. 그 다음 an도 알파로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즉 bn도 수렴을 하고 an도 수렴을 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하고 an은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 자체가 베타 빼기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은 몇 번? 1번, 2번, 2번에 의해서 가능했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안합니다. 3번이네요. 3번 빼기에 의해서 가능했었죠? 이거.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2번이 아니고 3번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즉 얘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이거
bn 빼기 an이라는 녀석은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냐면 베타 빼기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므로 자 이제 1번 쓸 조건이 다 컨디션 만족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빨간색 박스로 보여드리면 얘 자체가 지금 하나의 대상인 거예요. 양항 수열이죠. 그 다음에 이 수열 자체가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i 몇 번에 의하면 0번에 의하면 0에 의하면 이 bn 빼기 이게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값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쓸게요. 베타 빼기 알파라는 녀석 역시도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0번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맞죠? 양항이고 어떤 값을 수렴하면 알파가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똑같죠? 지금 이렇게 빼기로 나타낸 것 뿐이지. 그래서 이 값으로 수렴하는데 이 값 자체가 지금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0번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정의대로 돌려버리면 알파를 넘겨버리면 따라서 알파가 베타보다 같거나 작다. 증명이 됐죠?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0번이 중요한 거죠, 그죠?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 극한의 계산 대수적 성질 썼고 0번 써가지고 비교 정리가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비교 정리 엄청 지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임 정리 가겠습니다. 조임 정리 가정 갖고 왔어요. 모든 n에 대해서 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바로 표현할게요. an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수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bn도 같은 값인 베타 쓸 필요도 없죠.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결론이 뭐라고요? 그렇죠. 샌드위치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cn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얘 풀풀 해보자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증명 바로 여기다. 자리가 좁네요. 바로 할게요. 정의 쓰겠습니다. 정의는 기억을 하시죠? 많이 하다 보니까 얘 정의는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있죠. 한번 위에 써드릴게요. 살짝. 자, 써놨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입실론 양수를 그냥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입실론 양수를 하자. 가정 써먹어야 되죠. 이걸 결론 보이려면 cn 빼기 알파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각각의 가정이 an도 알파, bn도 베타로 수렴하니까 an이 알파로 수렴하는 그러한 큰 넘버 n1이 있을 것이고 bn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어떤 수 n2라는 자연수가 있어. 그 넘버 d부터는 전부 다 알파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니까 쓸게요. 가정을. 자, 첫 번째, 요 파란 색깔 알파로 수렴한다는 가정 n1의 존재성을 썼습니다. 이 입실론에 의존해서 n1이라는 넘버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가능하고 이제 n2 쓰겠습니다. 자, 썼어요. 이 bn이 알파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큰 n2라는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이 첨수 d부터는 입실론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가정 두 개 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large n이라는 녀석을 선택하기를 맥시멈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n을 맥시멈으로 선택을 해보죠. 제일 큰 놈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중에서 n1, n2 중에서 큰 놈을 선택하면 하면 대충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cn하고 알파의 거리를 측정할 텐데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cn 빼기 알파의 거리라는 것을 측정해 보면 이 지금 가정 자체가 cn하고 알파의 거리는 an하고 알파 그 다음 bn하고 알파의 거리 중에서 어쨌든 큰 놈보다는 분명히 얘가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이 두 개 중에서 이 거리 중에서 큰 놈보다 반드시 작게 돼 있어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an-알파 bn-알파 요 큰 놈보다 분명히 이 사이 작게 되는 건데 얘는 어떤 놈이든 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돼버렸으니까 분명히 끝났죠. 이해되시겠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이에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거리는 어떤 놈이든 입마든 두 개 중에서 큰 녀석보다는 분명히 각각은 작게 되고, 얘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분명히 입술보다 작게끔 우리가 선택이 됐으니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임 정리는 성립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렇게 비교 정리랑 조임 정리랑 이거 두 개는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하니까 교과서 역시 나왔네요. 그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22쪽에다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까 우리 하기로 했던 게 요거였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 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죠. 자, 일단 예제 4번 한번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AN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조임 정리가 강력한 게 이런 거죠. 얘가 왼쪽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N제곱 나누면 되고, 아니면 최고점 개수만 비교하면 3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3으로 가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AN 역시도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5번도 양변에 N제곱 나눠버리면 얘 날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4로 수렴하고 얘도 4로 수렴하죠. 분해. 그러니까 AN도 4로 수렴한다 해서 AN 극한값이 바로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대수관계 이 항상 수렴할 때만 되느냐? 사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4번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필기를 적어놨습니다. 그 교과서 밑에다가 여기 3번 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발산 비교 정리입니다. 지금 2번까지 해드렸죠. 이것도 엄청 유명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필히 이걸 사용해서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AN하고 BN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생각 편하게 해보세요. AN이라는 녀석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밑에 아래 녀석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여러분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연스럽게. AN이 이렇게 있고 BN이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요.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그러면 AN이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파란 색깔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비교는. 얘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간단하게 그냥 또 안내만 드리면, 우리 플러스 무한대도 정의를 예전에 드리기를 어떻게 드렸냐면, 한번 또 적어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은 작은 수니까 임의의 m 양수에 대해서 적당한 n이라는 넘버가 있어가지고 n번 이후부터는 bn이 무조건 n보다 크다, 이거를 보이면 되죠. 근데 가정은 a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사실을 사용해서 보이면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m을 한번 던져보죠. 양수를 하죠. 가정이 an이 지금 플러스 무한대니까 가정에서 어떤 넘버 n이 있겠죠. 지금 이 가정 때문에, 그죠? 어떤 넘버 n이 있을 겁니다. 어떤 넘버 n이 있어가지고 n번 이후로부터는 an이라는 녀석은 n보다 커버리죠. 근데 가정 2가 an보다 각각의 크기를 bn이 각각의 크다 했으니까 이 파란 색깔 부등호 때문에 얘가 bn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bn이 n보다 커버렸죠. 끝났죠? 정의 만족했습니다. 안 어렵죠? m이 양수라 하자. 이 n을 그대로 선택하게 되면 n이 n보다 각각의 크게 되면 bn이 n보다 커버렸으니까 이 정의를 만족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bn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아래 녀석이 무한대로 보내면 위의 녀석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비교 정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예제 3번 있었죠. 얘는 사실상 이렇게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원래대로의 의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얘를 비교를 원래는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아래서부터 이제 비교하기에 제일 편한 녀석 생각해보면 n-1의 제곱이거든요. 실제 풀어보시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n제곱 날아갈 거고, 2n 넘겨주면 n이고, 2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각각 크다니까, n이라는 것은 자연수라서 항상 이렇게 성립하니까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녀석, AN 해당되는 녀석은 n이 1서부터 무한으로 이렇게 쫙 보내보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 보이기 힘든 복잡하게 생긴 이 형태 있죠, 지금 위에 있는 이 녀석도 자연스럽게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로 1번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작은, 혹은 얘보다 작은 녀석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n 같은 녀석 들고 와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아래 있는 녀석은 더욱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무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거 왼쪽에 있는 쪽날개 있죠? 아까 하기로 했던 거, 요거 k 플러스 k 무한대꼴. k 무한대꼴은 k가 양일 때는 무한대고 k가 음일 때는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특별히 쪽날개는 양일 때만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걔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다 적어드리면 알파 양수이고 k 같은 거죠. 그 다음에 bn이 무한일 때 이렇게 되는지 알려져 있다 돼 있는데 얘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파해보죠. 자, 얘가 m을 하나 던집시다. 양이라 하자. 이제 뭐 라 하자도 안 할게요. 그러면 bn이 지금 무한으로 가고 있죠, 맞습니까? 라 하자. 지금 얘를 보이는 거예요. 자, 가정이 지금 두 개죠? 이거 하나고 이거 하나인데 알파가 지금 양이니까 요 가정부터 일단 먼저 좀 써볼게요. an이 알파는 양수 로부터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어떤 그 알파라는 것도 양수니까 어떤 넘버 n이 있겠죠. 이것도 쓰기 싫은데 그냥 쓸게요. 어떤 넘버 n이 있어가지고 n번 이후로부터 간단하게 쓸게요. an과 알파의 거리가, 알파 양수니까 2분의 알파도 양수 아니겠습니까? 2분의 알파라는 이 작은 양수보다 작게 되는 넘버 n이 있어가지고 이 이후로부터는 다 이렇게 된다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풀어버리면, 부등식도 똑같이 풀어버리면 알파가 2분의 알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바운드 시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알파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2분의 알파가 an보다 크다, 이 말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an이 지금 이렇게 잡혔고 bn이라는 것은 지금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bn이라는 녀석을 알파분의 2의 m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n1, n2라고 할까요? n1 썼고요. 그러면 이제 bn이라는 게 플러스 무한으로 가니까 어떤 n2란 게, 이건 필기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n2라는 게 있어가지고 bn이라는 녀석은 이미의 양수보다 무조건 크게 하는 n2가 있을 거니까 bn이라는 게 플러스 무한대니까 가정이 bn이라는 것은 알파분의 2의 2m보다도 크겠죠. 알파도 양수고 2도 양수고 여기다 m을 곱해도 양수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최대로 하는 n을 선택을 하는 거죠. n을 맥시멈, 아이디엄 할 거 그랬네요. 괜히 더 복잡하겠네요. 선택하게 되면 택하게 되면 n이 m보다 같거나 크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쉽게 하려 했는데 an 곱하기 bn이라는 녀석은 an이라는 것이 지금 2분의 알파보다 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2분의 알파 여기서 했죠? 여기 했죠? 크고, 그다음 bn이라는 것은 알파분의 2의 m, 검은 색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얘는 곱하기, 양수는 곱하기로 부등호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도 조작을 했는데 알파분의 2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갈 거 조작을 했어요. 그냥 날아갈 거니까 얘가 m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만족했어요. m을 양수를 하자. 어떤 넘버 n이 있어가지고 n 이후로부터는 am, bn이 크기를 m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정의를 성립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다 처리됐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다 이제 증명을 해드렸네요.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까지 풀어오셨죠? 자, 좀 빨리 봅시다. 각각 수렴하면 얘는 C 알파. 맞죠? 1번. 2번은 알파 더하기 베타. 각각 수렴하는 거 체크. 각각 수렴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 이거면 수렴하고 얘는 알파로 똑같이 수렴한다. 조임 정리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극한값 구하라. 음, 얘 푸실 필요 없죠?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니까 얘는 실제 어떻게 보냐면, 리미트 대충 쓸게요. AN 마이너스 BN 곱하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이미지너를 해야 되죠. 이렇게 두 번 곱한 건데 얘는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고 얘는 2, 4로 얘는 2, 2로 수렴하고 빼기가 3번이었네요. 빼기 3번에 의해서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도 그럼 같은 의미로 2로 수렴하니까 곱에 대해서 보존한다. 4번인가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 맞죠? 4번. 1은 3번 맞고 3번하고 4번에 의하면 얘는 2 곱하기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죠. 얘는 2 곱하기 2로 수렴, 즉 4로 수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4하고 2 집어넣어서 그냥 제곱해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얘도 한번 따져볼까요? A에 수렴하죠. 4로 갑니다. 얘도 수렴합니다. 2로 수렴합니다. 수렴하니까 또 쌤 몇 번이냐면 2번에 의해서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얘는 6으로 수렴하고 KAN이죠. AN이 4로 수렴하니까 얘는 2 곱하기 4로 수렴한다는 게 몇 번이냐면 몇 번이죠? 그렇죠. 1번. 자, 분수꼴도 수렴한다라는 거 몇 번? 그렇죠. 5번. 5번에 의해서 같은 꼴로 수렴하죠. 분모가 전부 0이 아니니까. 그럼 얘 약분하니까 3분의 4로 수렴하네요. 그죠? 극한값은 3분의 4다. 풀이가 좀 그림이 기호적으로 표현될 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자, 3번. 각자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최고차가 같을 때, 차수가 같을 때는 그냥 여러분 이제 편하게 그냥 5분의 1 이렇게 바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개수만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최고차가, 분모의 최고차를 분모 문제에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4분의 3. 자, 얘는 이제 합차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쓰게 되면은, 답을 불러드리자면, 첫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똑같이 그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이제 취해 주시면 돼요. 하나 풀어드릴까요? 한번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휴, 힘드네. 가로 4번 풀이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네, 4번 한번 가보죠. 제가 이거 베리 굿 좋은 문제라 했는데 수열 AN에서 NAN이 극한이 4다. 자, 지금 NAN이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푸시냐면 리미트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3NAN 마이너스 2A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로를 이렇게 치시면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4로 수렴을 하죠. 얘가 이제 수렴을 4로 하니까 스케일러 곱이라서 3 곱하기 4로 결국은 수렴하죠. 전체적으로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12로 수렴하는데 지금 AN은 수렴을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AN은 지금 우리가 정보가 없죠. A는 과연 수렴을 할까? 그리고 어디로 수렴할까? 이건데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NAN이 4니까 AN을 하나 특정을 하는 거예요. AN은 그러면 4가 되는 수렴하는 AN을 찾자 이렇게 해서 보통 어떻게 보시면 n분의 4 이렇게 하시거든요. n분의 4 처리하면 n 약분되고 4인 상수수열이니까 AN은 n분의 4로 해도 충분하겠다. 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럼 얘가 수렴을 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은 2 곱하기 0으로 수렴하게 돼서
0으로 수렴하고 얘는 12로 수렴하니까 12 빼기 0이 되어서 12로 수렴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풀이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얘를 얼마든지 우리가 변형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4가 되는 게 이런 녀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하나 더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4로 가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AN을 특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풀이는 아니니까 얘를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풀이 좀 지우겠습니다. 틀렸으니까. 네, 우리가 이거 아까 3번 이런 문제처럼 분모 분자에 적절하게 합차 공식을 통한 꼴을 이렇게 만들어 주듯이 얘가 지금 수렴 형태를 왼쪽에는 갖고 있지만 오른쪽 안 갖고 있으니까 NAN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어떤 수열을 한번 곱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수열 좋을까요? 분모 분자에 이 형태가 나오게끔. 그렇죠. N을 그냥 곱해보는 거죠. 분모 분자. 그러면 얘는 어떤 수열을 볼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분모에 주고 분자에도 n을 주는데 여기다 붙이자는 거예요. nan으로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3n-2는 따로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nan은 수렴을 하고 얘는 지금 따로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빼내면 얘는 그러니까 다시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이거 저기 나눗셈을 곱셈으로 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거 대수적 성질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수렴을 하죠. 문제 가정 때문에 어디로 수렴하면 4로 수렴하고 얘도 우리가 많이 다뤄왔었잖아요. 최고차항 계수끼리 보면 되니까 얘도 수렴을 해요. 어디로? 3으로. 각각 수렴하니까 몇 번? 곱셈을 보존한다는 몇 번이냐? 또 까먹었다. 4번. 4번에 의하면 얘가 결국은 12로 3 곱하기 4로 수렴한다. 즉 12로 수렴한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저희가 요걸 한번 노트를 한번 하고 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NAN이 지금 4로 가게 되면 그러면 n분의 an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n분의 an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0으로 수렴할까? 이 사실을 지금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자, 조금 적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풀이한 대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을 NAN이 4로 수렴할 때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다면 얘가 1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풀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확신을 지금 못하니까 얘를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그럼 얘의 일반화를 바로 한번 시켜봅시다. 무슨 말이냐? NAN 자체를 그냥 AN 통으로 보시고요. 그럼 좋아. 얘 통으로 보고 그냥 일반화 바로 시켜버리면 AN이 어떤 양수 K로 수렴을 한다 칩시다. 4 대신에 K로.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형태는 지금 AN만 있으니까 N분의 AN이죠. N분의 AN. 얘는 정말 0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양수니까 지금 이거 조임정리로 그냥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증명. 우리 그 K가 양수니까 2분의 K도 양수고 어떤 넘버 이후로부터는 an-k라는 이 거리가 2분의 k라는 양수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라지 n이 있겠죠. 그럼 이 분식을 풀게 되면 an-k 이제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정의대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2분의 k 양수고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k를 넘긴다는 이거예요. k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써보겠습니다. 자, 넘겼어요. K를 양쪽에다 이렇게 넘겨주면 이 형태가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n분의 an이니까 분모 양변에다가 n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an 되고 n분의 1이 되죠.
자, K는 상수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냐면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상수일 뿐이니까 0으로 수렴해요. 얘도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하면 중간에 있는 녀석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로.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an이 4로 가게 되면 n분의 an은 어떤 4 근방에서 n분의 an이 지금 어떤 이런 이렇게 바운드가 될 테니까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게 추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신다면 12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렇게 뭐 특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죠? 이렇게 변형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문제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하기 전에 5번. 5번 쉬우니까 NAN, 또 NAN 나왔네요. 그럼 양변에 또 N 곱하면 되죠. 얘는 안 어렵죠. N 곱하고 얘도 N 곱하고 얘도 N 곱하면 결국 얘는 5N 제곱이 가까워지고 얘도 5N 제곱 형태니까 얘는 5로 수렴, 얘도 5로 수렴하니까 중간에 NAN은 5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값은 5다. 이렇게 뭐 바로 그냥 조임 정리를 예쁘게 팍팍팍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전 문제. 문제 한번 적고 오겠습니다.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도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nx, 그 다음 y는 x분의 1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 거리를 an이라고 할 때, 어이구야. 이거 구해봐랬습니다. 그럼 거리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두고 우리 풀 수밖에 없죠. 그러면 x 넘어가니까 x제곱은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는 풀마 루트 n분의 1이다. 그럼 양수일 때는 이 점의 x좌표가 루트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죠. 그냥 루트 n의 역수니까 루트 n 이렇게. 그럼 이놈의 좌표는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이게 점대칭 도형이니까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리는 n일 때 이 거리가 우리가 an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an이고 이 an의 표현 자체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2배를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2배의 맞죠? 점대칭이라서 가능한 거죠. 그죠? 굳이 뭐 힘들게 풀 필요 없잖아요. 이 2배의 이놈 피타고라스 써서 그래도 복잡하네. n분의 1 더하기 쓸게요. 제곱하면 n분의 1 더하기 n의 루트 이렇게 되겠다. 그죠? an이 맞죠? 그러면 얘를 통분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2의 루트에 n분의 n제곱 플러스 1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an 찾았고 그러면 an 플러스 1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냥 바로 풀게요. 일단 좌변은 limit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루트 n 플러스 1이 있고요. an 플러스 1은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써보면 2의 루트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습니다. n 플러스 1 분의 그럼 얘는 n 플러스 1, n 대신 n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빼기 자 루트 n 있고 도전 문제인데 그냥 계산만 복잡하게 돼 있네요. 자 an 넣습니다. 2배의 루트에 그래도 그나마 날아갈 것 같네요. 분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자 루트 날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놈하고 이놈 날아가죠. 요놈하고 요놈 날아갑니다. 2 있고요. 2는 앞으로 빼줄게요. 수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고 보고 2를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빼지 맙시다. 네, 정확하게 합시다. 네. 그럼 2를 그대로 살려두고 일단 리미트 n 무한 뺄게요. 일단 2에 자, 이 형태인데 이 형태를 우리가 합차로 돌려야겠죠. 그죠? 합차. 우리 요 4번 형태죠. 그러면 합차로 돌려주면 네 정말 하기 싫네요. n 플러스 1에 진짜 별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자 이놈 가로쳐서 일단 합차 바로 때렸습니다. 됐죠?
나누기. 자, 그러면 이 합을 여기다 루트 취해서 넣어야 되죠. 루트에 그대로 또 쓸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죠.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1. 아유, 죽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바로 그냥 끝을 낼게요. 왜냐면 얘가 n제곱 날아갈 거고요. 얘는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게 2n이 영향을 주고 끄트머리에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얘는 지금 분자는 뭐랑 닮아 있냐면 2n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해석학적인 관점입니다. 약간 이렇게 근사시켜서 보는 거. 수학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수학적인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근사해서 볼 수 있냐면 거의 n처럼 볼 수 있죠. 양수니까. 얘도 거의 절대값 n이라 해봤자 어차피 n이죠. 양수니까. n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거의 2n이라고 볼 수 있어요. n 더하기 n. 결국 수렴하겠죠. 결국은 2n분의 2n 꼴로 볼 수 있으니까 1로 수렴을 하니까 결국 얘가 하자표 쓸게요. 곱하기 1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끄트머리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극한 비교를 이제 비교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실제로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군요. 맞죠? 아니면 분모 분자에 n제곱 나누세요. 아니, 분모 분자에, 그죠? n을 나누세요. 분모 분자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흘렀을까요? 오늘 너무 많이 하려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등비수열 극한을 들어갈게요. 등비수열도 조금 생각할 게 있거든요. 베르누이 부등식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뭐 위적분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심화가 들어가고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4차씩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